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시장 오른 거 얘기를 좀 하실까요? 미국 증시가 또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국내 증시도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오름세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영재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박스권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근데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박스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환율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좀 면밀히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2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적 시즌에 가서의 어떤 그런 실적의 어떤 뭐 적자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적자가 그렇게 축소되는 편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증시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조정 국면이 좀 구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조금 상승률이 좀 가했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지표들이 어떤 새로운 지표들이 증시 상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좁은 박스권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유지되고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상승한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화진 멘토는 시장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매크로적인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을 좀 크게 좀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1분기 때도 사실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컨센은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중무역 쪽에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도 나왔었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아마 2분기에 좀 크게 조금 관심이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됨으로써 얼마만큼 적자폭이 축소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크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도 계속 이제 최근에도 미국 이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계속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회복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에 대한 실적들이 크게 개선되는 반면이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조선주들이 워낙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2, 3분기 때부터 이런 적자폭이 축소되고 3분기 때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섹터도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씩 시장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좀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6월 말 7월 초부터는 이런 실적 장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환율 얘기 조금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는 지금 계속해서 엔저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화는 또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른바 환율 수혜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여행하고 항공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김영재 멘토 어떠십니까?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뭐 항공이라든지 음식료, 뭐 여행도 수혜가 되는데, 뭐 대표적 피해주는 수출 관련주, 뭐 특히 고환율 수혜였던 자동차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항공주가 오늘 특히 더 강세가 나타나는데, 워낙 강세가 나타나면 일단 해외여행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동시에 비용 측면으로는 실제로 지급하는 유류 비용의 하락, 여기에 세계 각지 공항에 지불하는 공항 관련 비용이 감소하고, 여기에 비행기를 리스한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개선 효과가 있고, 또 여기에 리스 비용까지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환율하게 최대 수혜는 역시 항공주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유가 하락이 좀 지속되면서 전체 비용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 비용 역시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고, 여기에 지금 실제로 여행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객 회복세가 매우 뚜렷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데, 5월 인천공항 통계 보면 국제여객 운항 횟수가 팬데믹 이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 76% 수준까지 이미 좀 상승하는 상황이고, 국제 여객 수송 인원은 2020년 1월 이후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수송 인원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이 지금 더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장거리 운행 가능한 비행기를 신규로 도입해서 좀 운항 중인 티웨이 항공의 수송 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중국 노선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수력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3분기 말로 예정된 중국 노선 정상화까지도 더해진다면 네. 주가에는 플러스 알파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여행 증가에도 사실 지금 환율이 우호적이고 여행객이 증가함에도 여행주의 주가는 반응은 뭐 크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여행지는 이미 환율 실적 정상화를 반영해서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팬데믹 이전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직 수익성 대비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팬데믹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고점 돌파가 문제겠지만 좀 여기서는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이미 여행주들은 조금 올라 있고 그나마 항공주는 조금 덜 올라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도 있고 여기에 같이 원유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항공주가 아마 환율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티웨이 항공을 조금 주목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른바 원화 강세의 수혜주들, 네. 뭐 항공주라고 이제 김영재 멘토는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이제 특히 화물 운임들이 인상이 되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화물 쪽에 실적이 좀 견인이 됐었고 이제 작년 같은 거는 그 승객에 대한 그 수는 굉장히 좀 늘어났었지만은 오히려 네. 화물 운임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나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런 저가 항공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대한 노선들이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고 지금은 이제 화물 운임 지수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무적인 개선 부분이 물론 이제 우리 작년에도 예상했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이제 조금 올해는 더 나은 환경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충분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여행이나 이런 관련된 레저 부분들도 서서히 이번 2분기 실적에도 크게 좀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덜 나왔던 부분이지 아마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다가올수록 여행이나 이런 항공 관련된 뭐 레저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2분기 때 실적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일단 항공이랑 이제 그런 여행보다는 물론 아직까지는 그쪽도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공약적으로 나왔던 게 롯데관광개발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거기도 중국 노선이 제주도 쪽의 노선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4월달에 32억이었는데 5월달에 132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늘어났다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런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 숫자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카지노 중에서 카지노와 여행이 겹치는 롯데관광개발 일단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사실은 저희가 막판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모셔서 조선주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앞으로 한 2025년까지는 조선의 업황 사이클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들었는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조선주가 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김영재 멘토께도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주는 이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다수 좀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 턴 사이클이 확실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에 특정해서 이것을 뭐 매수나 뭐 보유하기보다는 저는 전체 업종의 흐름을 맞춰서 좀 이러는 것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뭐 ETF를 매수를 해서 보유하든지 아니면 종목을 한 3-4개로 분할해서 뭐 양분해서 좀 이렇게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미 진입한 종목이 삼성전공업은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분기 또는 3분기에는 다 이제 흑자 전환해서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뭐 몇 년 수년간 지속되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턴하는 이유는 팬데믹 이전에 저가 수주 경쟁으로 수익성이 없는 물량을 수주를 막 경쟁적으로 했다가
그 물량이 이제 다 없어지면서 또 고부가 같이 LNG 선박이 인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 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하는 것은 또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올해 사실 제일 많이 상승했다는 거는 이제 네. 하나조선인데 네. 근데 이제 5월 달 이후부터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또 크게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빨랐고 여기에 자회사들 중에서 특히 그 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주가 벌써 계획 대비 200%를 초과 달성한 거에 이미 작년부터 또 턴어라운드에서 흑자 전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것이 HD 한국조선해양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가장 또 많이 올랐고 또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더라도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또 매력적인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한가위도 관심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실 1분기 흑자 전환, 그다음에 해양 부유식 액화 설비 수주 모멘텀이 있어서 여기 긍정적인데 여기에 또 아까 환율과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만 유일하게 달러 해지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환율에 대한 그런 실적 변동성이 적다는 점, 이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실 무난하게 투자하기 좋은 회사인데 여기 또 엔진 제작에 대한 강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물론 이제 초반에 상승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했는데 추가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 여기에 주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주는 어느 종목이 이 이후로 더 많이 간다 못 간다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업종을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이제 조선주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김영재 멘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면 지금 그러면 탑픽을 현대사무중공업 정도로 보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조선주들 중에. 저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오랫동안 상당히 좀 오랫동안 주가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에 어떤 그 조선 외에 그 어떤 부수적인 사업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확장의 수혜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FLNG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좀 더 추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보고 투자하셔야지 삼성중공업만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하나오션도 조금 일부 아니면 HD 현대중공업도 좀 일부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조선주 판단하고 ETF가 있습니다. 있나요? 아니면 차라리 그런 거에 조선주 ETF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ETF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지금 하나오션이 춤추고 있죠. 15%가량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 어제 엄경화 연구원이 나와서 얘기했던 HD 한국조선해양 이것도 탑픽으로 보신다고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4% 이상 오늘 조선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는 조선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혹시 탑픽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탑픽은 이제 하나오션이고 예전에 또 공략주로 때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지금 물론 조선주들이 하반기 때 실적과 수준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가고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6월달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예전에 이제 카타르 이제 관련된 LNG 운반선들이 2차 발주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6월달에 이제 카타르 통상 산업부 장관이 이제 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게 2년 전에 이제 구두 합의했던 카타르 물량들이 지금 2차 물량들이 대략 한 4척 정도 있습니다. 1차 물량 때는 하나오션이 대략 한 18척으로 가장 많이 물량을 가져갔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2차 발주에서는 아마 중국 조선사를 제외하고 국내 조선사들이 그 40척을 다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하반기에는 그전에 있었던 저가 물량들이나 그리고 2년 전에 고가 물량으로 올라갔던 물량들이 서서히 인도 시점이 나옵니다. 그 슬롯에 남은 물량들이 이번 카타르 LNG선에 대한 슬롯들을 꽉꽉 채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가격에 협상하는 따라서 향후에 매출이 더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왜 하나오션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그룹에 인수하게 되면서 특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잠수정 관련된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된 그 우주항공 엔진을 선박 엔진을 같이 융합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시너지를 발휘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캐나다에서도 59조 잠수정에 관련된 수주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 거기에 하나오션이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게 되면은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오히려 크게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그런 주가 측면에서도 많이 올랐던 부분도 아마 이런 카타르 에너지와 잠수정에 대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리포트가 대부분 목표가 35,000원일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아마 여기서 아마 추가적인 목표가 사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결국에는 대장주 중에 대장으로서 가장 빨리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1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목표가들이 위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쉬어가기가 나오고 좀 오르지 않을까요? 그냥 거침없이 갈까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 때 한 가지 우려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것도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실제로 네. 예전에 러시아 선박 3척에 대해서 이때 지속거래에 대해서 지금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한 충당금을 2천억 정도 쌓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그룹에 인수하게 되면서 이게 임직원에 대한 연봉 한 1,000만 원 정도의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2분기나 아마 3분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주가에는 크게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이제 그런 정도 오늘 이슈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매수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하나오션은 그런 걸 감안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타르 LNG선 발주의 수혜를 하나오션이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주는 뭐 대형주 중에 하나오션이다 이렇게 오늘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시장과 관련된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망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재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한미약품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이화진 멘토께서는 파인엠텍, 폴더블 생태계 확장의 수혜주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지금 폴더블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한미약품부터 오늘의 유망주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과 신약 개발의 이벤트 뭐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2분기 및 올해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38% 증가한 43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좋은 실적 예상의 근거는 1분기에 확인되었던 북경 한미의 실적이 좀 좋게 더 유지될 전망이고 또 미국에서 작년 4분기부터 판매 시작한 호중구 감소 치료제 롤베돈이 4월 1일부터 미국에서 보험 환급 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면서 좀 처방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판매회사 스펙트럼이 피인수 합병 계약을 맺음에 따른 네. 자금 확보로 롤베론 판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미약품은 올해 롤베돈 매출 지금 예상 치를 1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롤베돈 FDA 허가를 통해서 CGM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 평택 공장의 가동률이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 가동률은 뭐 10% 미만으로 좀 파악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및 인슐린 그리고 성장 호르몬 등의 위탁 생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기에 또 자체 신약 미국 판매량 증가에 따른 가동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 증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올해 내내 이어지면서 한미약품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올해 신약 임상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다양한 재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말 그대로 알코올 섭취와 관계없는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최고 4%, 그리고 미국은 최고 5%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는 질병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잇따라 임상에 실패해서 재도전하는 신약 개발 분야로서 2029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6조 원에 예상되는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2020년에 미국 머크사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후보 물질인 에피노페크두타이트를 기술 출시했는데 미국 머크사는 이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 지난 13일 FDA로부터 신속 허가 심사 대상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았고 오늘 6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유럽 가나
학회에서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모크사는 연내 2B상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아이스톤 유입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사노피로부터 반환받은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에펠글라타나이트가 비반 정후적으로 다시 기술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자체 개발 중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역시 추가 임상을 지금 권고받은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오면 4월 이후에 지금 외국인 기관 순매수 중인데 특히 기관이 6월에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PER로 보면 31배 정도 수준으로 최근 2개년 동안 보여주었던 4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서 투자 매력이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한 36만 원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추가적인 마일스톤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최근에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6만 원까지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이화진 과장이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파이nem텍입니다.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7월 26일 날 일단 최초로 이제 삼성전자가 서울에서 이제 갤럭시 언팩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도 서서히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nem텍은 이제 작년과 내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와 그리고 외장 힌지까지 같이 이제 납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장 힌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는 좀 비상장인 회사가 하고 있고 외장 힌지 쪽은 워낙 이제 KH바텍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 80% 90%가 KH바텍, 아마 파이nem텍이 한 10% 정도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nem텍은 삼성전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비포나 샤오미 쪽에 특히 최근에 하웨이 쪽에서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관련된 출하량을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20% 이상 늘렸던 만큼 올해 중국 쪽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폴더블 쪽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폴더블 시장의 매출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은 파이nem텍의 내장 힌지 같은 경우는 납품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니 외장 힌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아이패드로 이제 폴더블 시장이 나오게 된다.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아이패드가 폴더블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파이nem텍이 최대 수혜주로 이제 애플에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해만 볼 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애플이 이 폴더블 시장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단순하게 폴더블만 시장에 한다고 그러게 되면 시장이 크게 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화된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저는 외형적인 성장으로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중순에 이제 삼성이 처음으로 언팩 행사를 국내에서 엽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처음에 뉴욕, 베를린 막 이런 데서 열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취재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굳이 해외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 안 들여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파이nem텍, 폴더블과 관련된 생태계 확장이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유망주 확인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영재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